스튜디오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떨렸다. 조명이 둥근 원을 그리며 무대를 감싸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하나둘 켜지는 순간 객석 맨 앞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손은 낡은 모직 모자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관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고 무대 중앙에 선 김용빈은 곡의 마지막 여운, 숨을 베어물듯 섬세한 비브라토를 떨군 뒤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작은 한마디가 마이크에 스치듯 흘렀다. 선생님. 순간 스태프들이 모니터로 눈빛을 교환했다. 대본에도 큐시트에도 없던 이름이었다. 카메라 감독은 무심코 줌을 당겼다가 다시 풀었다. 객석의 남성은 깊게 주름진 얼굴을 올려다보며 어딘가 떨리는 미소를 보였다. 그는 박수를 치려다 멈추고 조심스레 손을 들어 보였다. 손끝이 무언가를 그리듯 흔들렸다. 그 손짓이 뜻하는 걸 알아챈 순간 김용빈의 눈이 먼저 젖었다. 방금 전에 노랫말 다시 봄이 오면 돌려주리라 이 미세한 울림으로 변해 무대와 객석 사이 보이지 않는 강을 건넜다. 그 남성은 김용빈의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다. 오래전 변성기가 거칠게 찾아와 목이 갈라지던 소년에게 한 박자 늦게 숨을 쉬어라. 음악은 급하지 않다 라고 귓속말을 해주던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 선생님은 몇 해 전 뇌졸중을 겪으며 말과 글의 절반을 잃었고 그 빈칸을 메우려고 손으로 노래를 배워왔다 했다. 그 손짓은 서툰 박자. 그러나 더 정확한 진심이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그는 오늘만큼은 제자에게 박수 대신 손의 박자로 인사를 전하려고 왔다고 했다. 이때 조명이 한 뼘 내려가듯 사위가 어두워졌다. 김동건의 눈길이 유난히 길게 남성을 따라갔다. 그는 스태프에게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입모양을 만들었다. 기다려. 하지만 카메라는 이미 그 장면을 잡고 있었다. 감정은 영상이 되면 훨씬 차갑게 보일 때가 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어야 했다. 그래서였다. 김동건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를 향해 선명하게 외쳤다. 촬영 그만해. 스튜디오는 일제히 숨을 삼켰다. 빨간 불이 하나둘 꺼졌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가라앉았다. 생방이 아닌가, 편집은 어떻게 하지? 수많은 현장적 고민이 이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만 가져가자고요. 그 순간 관객석 어두운 곳에서 묻히던 울음이 동그랗게 맺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카메라가 꺼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편집을 의식하지 않는 얼굴로 울 수 있었다. 김용빈은 그대로 무대 앞을 내려왔다. 객석과 무대 사이 낮은 턱, 가수와 관객을 나누는 상징을 발끝으로 넘는 데까지 채 5걸음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선생님의 앞에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음향은 빈 공간을 울렸고 조용한 피드백이 주 하며 사라졌다. 스포트라이트가 더 이상 그를 쫓지 않는데도 모든 시선이 따라 내려왔다. 김용빈은 두 손으로 선생님의 손을 받들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관객이 아닌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노래의 마지막 한 소절을 마이크 없이 맨 목소리로 불렀다. 그 소리는 마치 흉곽 안쪽의 운기만으로 꾸려진 촛불 같았다.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 작지만 또렷한 불. 한 스태프가 눈을 훔치며 무대를 정리하려다 멈췄다. 다급한 손짓도 인이어로 쏟아지는 디렉션도 사라졌다. 열차가 한순간 사람 앞에서 물러났다. 그러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객석 뒤편에서 휠체어에 앉은 중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그는 오래전 사고로 청력을 잃은 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손끝으로 리듬을 타면서 선생님의 손짓과 비슷한 동작을 따라 했다. 같은 박자, 다른 언어. 김용빈은 그 모습을 보고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으로 박자를 맞춰가며 관현악이 없는 무대를 관객의 숨으로 채웠다. 들숨과 날숨이 현악이 되고 가슴 두드리는 심장이 타악이 되는 기이한 합주. 소리 없이 울리는 음악이 스튜디오를 메웠다. 이때 김동건이 다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진행자라는 사실을 잠시 내려놓고 관객의 한 명으로 무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굽혔다. 선생님, 오늘은 방송이 아니라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학생이었고요. 그 말에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양손으로 둥근 원을 그렸다. 서로를 감싸는 원.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우리가 본 건가수가 관객에게 건넨 인사가 아니라 스승이 제자에게, 그리고 다시 제자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뜻밖의 또 하나의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공연 시작 전 누군가의 작은 봉투가 스태프 데스크에 맡겨져 있었다. 무대가 끝나면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앤니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촬영이 멈춘 사이 스태프는 봉투를 무대로 가져왔다. 김동건이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선생님께 건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음악실 열쇠가 있었다. 낡은 향동 열쇠에는 얇게 다른 라벨이 붙어 있었다. -1 음악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한 줄.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언젠가 다시 문 열고 들어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순간 선생님의 눈에서 크고 투명한 눈물이 떨어졌다. 김용빈은 두 손을 모아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관객석에서는 브라보, 도, 앙코르, 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어깨를 도닥이는 작은 소리들만 이어졌다. 진짜 위로는 응원보다 조용하게 더 깊이 내려앉는다. 스튜디오의 벽에 반사되던 조명은 어느새 따뜻한 노란 빛으로 번져 누군가의 거실처럼 아늑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촬영이 멈춘 그 시간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었다.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합창단 어린이가 1명, 2명, 3명 앞쪽으로 나왔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 합창, 수어로 부르는 고향의 봄을 선보였다. 객석의 중학생도, 선생님도, 객석 곳곳의 관객도 따라했다. 문득 깨닫게 되는 상식 하나, 음악은 귀로만 듣지 않는다. 때론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듣는다. 는 말이 받아들인다. 는 뜻이라는 걸 그날 모두가 배웠다. 방송은 예정대로라면 화려한 클로징 멘트와 함께 끝나야 했다. 하지만 그날 클로징은 없었다. 대신 머게 마이크가 천천히 내려오고 레코딩, 표시 등이 꺼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잠깐, 아주 잠깐 잡았다 놓았다. 카메라가 멈추자 비로소 기록되지 않는 장면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도 한참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있던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같이 눈가를 훔치며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오늘은 방송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였어. 다음날 변성표 어디에도 그 장면은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의 스튜디오를 다녀간 사람들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는 오래 미뤄둔 안부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서랍 속 오래된 열쇠를 꺼내 누군가에게 건넸다. 그리고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하며 가끔 객석을 향해 손으로 둥근 원을 그렸다. 그건 팬서비스도 연출된 제스처도 아니었다. 서로를 감싸자는, 말을 잃었을 때 더 또렷해지는 언어였다. 모두가 울었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는 텔레비전 속 거리를 견디는 데 익숙하지만 어느 날 그 거리를 무너뜨리는 작은 인사가 다가오면, 그 인사가 우리에게도 도착하면 사람은 울 수밖에 없다. 그날 뭐가 촬영 그만해라고 외친 건 멈추자는 신호가 아니었다. 진짜를 시작하자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추어 스튜디오 전체가 동시에 한 박자 늦게 숨을 쉬었다. 음악은 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이 남았다.